똥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송영길 이 범죄인을 KBS에서 출연시켰잖아요. 그게 문제가 됐는데 이제 노웅래를 출연시키네. YTN에서 뇌물 수수 혐의 받은 노웅래. 근데 노웅래를 왜 출연시켰냐면요. 이번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기각과 관련해서 민주당을 입장 물어보겠다면서 노웅래를 출연시켰어요. 아니, 이상민 탄핵 관련 민주당의 입장이 노웅래밖에 없으니까 민주당에 거기 의원들이 얼마나 많은데 제1다수당이에요. 민주당. 하필이면 지금 피의자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이 사람을 출연시켜서 기각과 관련의 입장을 물어봐요? 딴 사람 없어요? 그런데 탄핵 기각과 관련된 그럼 그거에 지금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지가 억울하게 돈봉투 사건으로 말하자면 검찰한테 탄압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혐의에 대해서 잡음 소리가 들리는 것은 돈봉투 소리라고 조작했다던데 증거 조작 실태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분명히 또 공개하겠대요. 노웅래가 자살골을 넣어도 세게 넣는데요. 왜냐하면은 그거 잡음 소리, 그 이제 부시럭 소리가 났다고 한동훈 장관이 노웅래 체포동의안 설명하면서 그랬잖아요. 증거가 명백하다. 그런데 그거를 검찰에서 조작했다는 거예요. 허허, 이러면은 검찰에서 이거로 말하면 다루지 않으면은 검찰이 직무유기입니다. 검찰에서 조작했다고 나왔어요. 노웅래가 라디오에서, 그냥 친구들끼리도 아니고 라디오에서 공중파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검찰이 조작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부스럭소리 앞뒤로다가 그 돈이 오가는 거 지난번 뭐 이런 게 맥락도 있고 돈봉투 소리가 있는데 그거를 조작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검찰이 여기에 허위사실 유포로 그다음에 수사방해죄, 이걸로 검찰 명예훼손죄 이거 다 걸어야죠. 이걸 못 건다? 그러면 검찰이 직무유기죠. 이제 큰일 났네. 이것도 했잖아.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느냐 이것도 나왔잖아요.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 목소리가 부시럭거리는 돈 녹음돼 있는 거. 그런데 이거를에 대해서도 변명을 하는데 이럽니다. 자기도 들어봤는데 인위적으로 녹음 파일을 가공했더라. 인위적으로 가공했다는 건 뭐예요? 조작했다는 거예요. 하지도 않은 목소리와 하지도 않은 그 부시럭 소리를. 그러면서 이렇게 증거 조작해서 언론 플레이해서 여론 조작하고 범법자로 자기를 낙인 찍히고 멀쩡한 사람 범법자로 몰고 간 것이다. 이렇게 YTN 라디오에서 얘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노웅래가 허유포로 감옥을 가든지 그거 말고 돈봉투로도 감옥 가야 되는데 아니면은 검찰이 이거 조작했다는 거예요.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느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 이것도 소리 조작했다는 건데 부시럭 소리도 조작했다는 거고. 조작 검찰로 검찰이 다 옷 벗어야 되느냐. 한동훈 장관이 그러면은 허위사실 유포를 국회에서 한 거가 돼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허위사실 유포로 감옥 가느냐, 노웅래가 감옥 가느냐, 둘 중에 하나지. 근데 말이 됩니까? 검찰에서 이걸 조작을 했다고요? 한동훈 장관이 이걸 체포동의안 설명을 국회에서 하는데 이걸 얘기했다고요? 말이 됩니까? 노웅래 이놈이 이게 이제 아나무인으로 얘네들이 이제 2판 4판으로 가요. 아니, 그리고 이 지금 자기 변명을 하면서 이 사기성 자기 변명을 하는데 이게 이상민 탄핵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거에 대한 토론하는 패널로 불러놓고 있다고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YTN도 이거 이제 공적 자금 들어가면 안 돼요. YTN, MBC 이런 사람 다 나왔잖아요.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얼마나 난동을 부리고 지금까지 YTN이 얼마나 악질 방송을 했는지. MBC하고 버금가요. MBC, YTN, 교통방송 이것들. KBS는 물론이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금 법치를 무너뜨리고 이재명 구하기에 이제 막다른 골목에서 쥐가 고양이 무는 식으로 총동원령이 내려졌는데 이화영이가 입장 바꿨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우기다가 몇 달 동안 우기다가 진실을 토로했습니다.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그 말이 나오자 난리가 나니까 또 바꿔가지고 그거 난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다고 입장을 번복했잖아요. 그랬더니 개딸이 이번에는 그동안에 난리치다가 힘내라 이화영 하면서 영친금 보내기 운동을 하는 거. 이것도 이제 이재명 팀에서 뒤에서 조작 지시하고 막 이럴 텐데 이렇게 해서 이제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화영 압박을 하는 건 민주당의 따끔한 소리 하네요. 권력 악용 최악의 사법방해다. 이 최악의 사법방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화영이
너무나 명백하게 다 알고 있고 그걸 넘어서서 보고한 게 너무나 명백하게 다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보고한 사인도 나와. 그러니까 그걸 입장을 이제 김성태 증언도 나왔고. 그러니까 국정원에 또 그 보고서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꼼짝없다 해서 이화영이가 사실을 얘기했더니 난리쳐가지고 이걸 번복을 했잖아요. 그 번복을 할 때는 얼마나 민주당 측에서 압박이 있었는지. 저는 민주당 측의 압박이 아니라 박범계 등 민영배 등 가서 수원청 앞에서 주저앉아서 생쇼한 거 그런 압박 정도가 아니라요. 저는 이재명 팀의 누군가가 거기는 저 경기동부연합이잖아요. 그 실체들이 다. 그리고 그 뒤에는 북한이 있잖아요. 누군가가 그 변호인 접견이나 이런 걸 통해서 너 죽을래 살래 잘못하면 죽는다 이런 협박까지 가지 않았나 저 추측합니다. 이재명 주변이 많이 죽어나가 자빠졌잖아요. 참고인 조사받다 죽고 이화영이도 불기의 객이 될래 너 어떻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된다. 대통령 되면 넌 금방 나와 사면돼. 근데 너 이거 풀어버리면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이재명이 가만둘 것 같아? 대통령 되면 이런 압박에 이해찬이도 뒤에서 압박했겠죠. 내가 무슨 수를 써서. 왜냐면 이화영이 이해찬의 사람이니까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재명 대통령 만든다. 너 판단 잘해라. 스탠스 잘 취해라. 이런 압박이니까 진술 번복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영치금 보내기 편지로 응원하는데 이화영이가 이제 정신 여기서 잘못 삐끗하면은 이화영이 골로 갑니다. 평생 감옥에서 못 나와요. 불법 송금 문제가 아니라 사기죄까지 걸려. 그러면 금액이 커서요 20년 이상이래요. 평생 못 나오니까 각오하고.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런 걸 이제 다 알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얘기한 게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자기 편에게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버렸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들어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을 하고 성명서를 냈다 이러면서 대한민국 역사상 다수당이 뒤집어 보려고 이처럼 무력 시위하는 걸 본 적이 없다.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있는 백주대낮에 이런 황당한 무력 시위에 성공한다면 법치주의는 농담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법을 나는 마지막 사선에서 지키고 있는데 우리 검찰과 이 한동훈 장관의 발언 민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봅니다. 니네들이 법치주의하고 전쟁을 벌이고 이재명 일병 구하기에 전쟁을 벌이면 우리는 법치를 사수할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서 더 노웅래 같은 놈들 했다는 거 아니에요. 송영길도 그러잖아요. 검찰에서 조작했다고. 그리고 민주당 놈들이 다 그러잖아요. 검찰 탄압이다.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또 탄핵까지 시켰다가 이제 불발됐잖아요. 전쟁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내일 7월 27일 날, 내일 맞죠? 목요일 날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평택에서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이 주사파들이 이거에 맞서서 인간띠로 이제 자유우파들이 막는다는 건데 지금 전쟁 상황입니다. 저쪽은 주한미군 철수 분위기 띄우면서요. 검찰 탄압 이런 거 하면서 억울하게 자기들은 조작당해서 수사받고 있다 이런 거 분위기 띄우면서 그냥 박범계 같은 사람을 갖다 들어눕고요. 방송에서는 YTN이고 MBC고 KBS 이런 데서 계속 교통방송이고 전부 지저대고요. 그 다음에 언론 한겨레 경향 무슨 이런 데 전부 오마이뉴스 등등 프레시안 등등에서 난리를 치고 북한에선 지령이 계속 오고요. 전쟁 상황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행동대장으로 앞장섰는데 여기서요. 속전속결로 보내지 않으면요 지금 큰일 났어요. 이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국민의힘은 수해골프 홍준표 여당 윤리위 참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윤리위 참석 안 한대요. 자기 수해복구 지금 활동에 전념하고 있으니까 윤리 소명 절차에 참석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네요. 수해로 피해 입은 지역민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지역 정상화가 최우선 과제일 것이다. 수해복구 활동으로 인해 오늘 윤리위 소명 절차는 참석 않기로 했다. 수해복구가 최우선 과제라며. 그 비오는 날 2급 경계경보, 비상경보 공무원들 다 자기네 대구시 시청 공무원들 올려놓고 지는 저 골프 치러 가? 그리고 골프 치는데 비가 많이 와서 중단했대요. 골프 치는데 중단할 정도로 비가 많이 온 날이야. 예보는 그 전서부터 며칠 전서부터 예보가 있었고 그날도 각 지역의 상황이 뉴스나 이 신문으로 막 보도가 되던 날이야. 그래 가놓고 그래서 그걸 징계한다니까 수해복구 한다고 지금 이 난리 지금 수해복구 하기 때문에 자기는 소명 절차에 참석 안 해? 이게 그거잖아요. 가랭이 사유로 지금 가면서 훗날 위해서 내가 굴욕을 참겠다 이런 글도 썼잖아요. 반성한답시고. 제대로 처리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평상시가 아니야. 전시 상황이야.
민주당은 이렇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이 중진, 이건 말하자면 사령관급들이에요. 홍준표는. 총사령관은 누굽니까? 대통령이고, 그다음 한동훈 장관, 뭐 원희룡 장관, 이상민 장관 등이 사령관 사단장급들 아니에요? 홍준표도 마찬가지예요. 대구시장이야. 그리고 중진이야. 대권 후보였고 당대표 2번이나 했고, 이런 사람이 이따구로 나오는데 전쟁 이기겠어요? 심리전 전쟁에서 그러면 국민들이 6.25 전쟁 때도요, 낮에는 국군이 점령하는데 밤에 인민군들이 빨치산 지리산 같은 데 숨어 있다가 밤에 나와서 약탈하고 공격하고, 밤에는 인민군 편들고 낮에는 국군 편들고 이랬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 그때 선배들이 명분이 국군 편이 자유민주주의가 오르니까 명분 싸움에서 우리가 이긴 거예요. 그런 심리전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명분 싸움에서 우리가 다 이기고 있는데 홍준표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이준석 같은 놈, 유승민 같은 놈, 이런 게 회방을 놓으니까 명분 싸움에 헷가닥 하는 거예요. 가만있어 봐요. 민주당이 잘못하는 거 맞는데 저 홍준표 수해복구 저거 누가 봐도 저거 징계 안 받으려고 저거 꼼수 부리는 건데, 가랭이 사이는 뭐 들어가면서 뭐 치욕을 참겠다. 무슨 치욕? 지가 잘못해놓고, 야 이거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에이 그놈들이지. 이렇게 희석시켜버려요. 전쟁에서 명분으로 확실히 지금 돼야 될 저쪽 범죄인들이잖아요. 범죄인들. 그걸 장악을 못할 힘을 빼요. 힘을 모아서 그냥 다 박살을 내야 될 시점에 홍준표 같은 사람이 원로가 힘을 빼고 앉았어요. 확실히 치십시오. 그리고 국힘당에서는 홍준표 징계로 완전 정계켜버리든가 최소 출당 권유, 최소한이야. 그렇게 하고 전쟁에 임하는 자세를 다 잡으세요. 그래야 심리전에 이겨. 그리고 대통령실은 지금 잡았어요. 심기일전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도 지금 심기일전했잖아요. 이 민주당 놈들 법대로 싹 쓸어 주십시오. 시간차에서 뒤늦으면요, 시간차 되치기 공격 당해요. 내가 이거 수십 번 얘기했잖아요. 수상해서 그래 지금 돌아가는, 쟤네들은 전쟁 상황이라니까. 전쟁으로 밀려오는데 여기서도 전쟁으로 낙동강 사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물쭈물하다가 큰일 난다니까. 이거 국민이 이렇게, 보수 우파 국민이 이렇게 응원하는데 저런 범죄인들을 못 쓸어내려요? 미치겠네 이거. 웬만한 범죄인이 돼야지 이런 범죄인들은 못 쓸어내립니까? 이게 정권 교체된 거 맞아요? 부탁드립니다. 정권 교체 됐잖아요. 국민들이 애타게 바래잖아요. 왜 우물쭈물합니까? 이런 놈들을, 이런 이 방송국들도, 얘들 이거 전쟁에 임하는 거예요. 얘들도 YTN도 MBC도 KBS 다 전쟁이라니까. 얘들은 저쪽에 부대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 미치겠네.